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는 만큼 전 세계인의 관심이 각국 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2020년 한 해 주요 선거와 지구촌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역시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확실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누가 출마할지조차 아직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돼 앞서 지지율이 주춤했는데요. 스캔들과 관련해 상원에서 증언을 요청한다면 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We're going to win this race. We're going to beat Donald Trump. And I promise you, we're going to change America, all of America, for the better. 그 사이 샌더스 상원 의원은 초기 격전지인 뉴햄프셔주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급진적인 성향과 정책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바이든과 샌더스 두 사람이 최종 후보 자리를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This is an unprecedented campaign building an unprecedented grassroots movement, and that is why we're going to defeat Trump. 올해 미국 대선 일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이어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오와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코커스, 뉴햄프셔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형식의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 두 개 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제일 먼저 경선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어 3월 3일 슈퍼 화요일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인구가 많은 주에서 한꺼번에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치러 이날쯤이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거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의 경우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리한 탄핵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겨서 상원 의원들이 최종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탄핵 위기를 여유 있게 극복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Ultimately, that decision is going to be made by Mitch McConnell, and he will make it. He has the right to do whatever he wants. He's the head of the Senate. 각 당은 최종 후보가 결정된 다음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공식 선출을 알리는데요. 민주당은 7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공화당은 8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화려한 출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TV 공개 토론을 거쳐 대망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다음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올해 차기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오는 11일 타이완에서 치러지는 총통 선거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莫过于在于中国的扩张的企图心是越来越强，那么我们整个的区域的局势是越来越复杂。那么台湾的主权、台湾的民主自由方式 대만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직 총통이 국민당 후보인 한국의 과오슝 시장을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와 정반대로 한 후보가 차이 총통을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터지고 중국의 지지를 얻은 홍콩 정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자 친중국 성향인 국민당 소속 한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이 차이 총통의 재선을 막기 위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중 여론은 더 강해졌는데요. 홍콩 시위에 이어 타이완 차이 총통의 승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상하는 하나의 중국 계획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전망입니다. 澳门的成功实践表明，一国两制完全行得通、办得到、得人心。近几个月来， 3월 2일 이스라엘에서도 총선이 열리는데요. 지난해 4월과 9월 총선에서 아무도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 1년 새 세 번째 열리는 초유의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총 13년 넘게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연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총선 결과는 향후 미한 동맹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오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3년간 질질 끌어온 브렉시트를 단행하고 유럽연합과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는 계획인데요. 경제 규모만으로 세계 6위인 영국이 국제무역망에 단독 복귀하는 만큼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 등 민감한 사안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여서 올해 안에 추가적인 협상이나 혹은 확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여름에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인의 축제 하계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각종 분쟁으로 얼룩진 국제사회가 한데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